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는 게 마음 편해 충격 발언 남기고 떠났다. 일단 떠났죠. 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일단 제가 오늘 그 내용은 낮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출석에 응했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제가 영상도 오늘 올려드렸었죠. 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가 되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 공수처가 수방사 55경비단으로부터 수색을 허용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가짜로 드러났죠. 자, 이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그 불법이 자행이 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공수처 수사를 지금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일단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 그 밖에는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생중계가 됐죠. 그 안에서 있었던 몇 가지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제목으로 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공수처 검사가 일단은 들어가서 그 영장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2명이 체포영장을 한 장 한 장 설명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덤덤하게 알았다. 가자. 이렇게 해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33분에 신병을 이제 확보를 해서 공수처가 바로 가천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로 갔습니다.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재성 공수처 차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했고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 간 것은 처음이고 뭐 전직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무슨 정당 대표나 이렇게 가면은 그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좀 한담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불법인데 불법이기 때문에 오늘 진술도 다 거부를 한 겁니다. 진술도 거부를 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불법적인 소환이고 조사하고 영장 발부고 신청이지만 거기에 응한 것은 불상사, 유혈 사태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그 상황인 거죠. 물론 지금 티타임머스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변호인들이 지금 다 대기를 하고 또 필요하면은 같이 입회하에 지금 그 저녁 식사를 조금 전에 했다고 합니다. 식사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수처는 애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술 거부를 했는데 영상 녹화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술 거부는 이 피의자의 권리죠.
과거에 그 이재명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를 했고 또 조국은 재판 때도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같은 진술 거부라도 이재명과 조국은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부인을 하기 위해서 진술 거부를 한 거죠. 진술하면 불리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사 자체가 불법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진술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공수처는 A4 용지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만들어 놨고 그것을 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해서 이 진술 조서로 남겨놓기 위해서 다 질문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진술 조서가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죠. 내란죄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그런데 그 직권남용은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예 수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그런데 그것이 수사권이 있다고 이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덩치가 99라면은 직권남용은 1이죠. 그런데 그 1을 할 수 있는 권한, 그것도 지금 불분명한 권한이 있다고 99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99를 못하게 되는 걸. 그러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오늘 본인들이 공수처가 200쪽 분량의 질문을 다 하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진술 증거를 쓰려고 하지만 재판부에서 그거 각하돼 버려서 탄핵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 세력이 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국민의힘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몇 사람들이 이 신병 확보 직전에 관저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윤상현 의원, 권영진 의원, 이상휘 의원, 박충건 의원 이 4명의 의원들이 일찍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대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 그리고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만난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그 신병 확보 직전에 이것도 다 정치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당이 20-3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하네요. 많은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미랄이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당을 잘 이끌어 달라 당부의 말을 했고, 특히 최근에 상승 중인 당 지지율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당 지지율. 지금 심지어 갤럽 조사에서까지 그 ARS 조사 못 믿겠다고 하고 있는데 갤럽 조사에서까지 오차범위 내에 들어갔죠.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워낙 이 난장판을 벌이니까 유권자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지지율이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상황 가면은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권 재창출. 만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죠. 아니면 기각이 되면은 2027년에 대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 문재인은 5년에 끝났지만, 좌파 정권은 5년에 끝났지만, 우파 정권은 다시 10년 일단 갈 수 있다. 이 상황 같으면.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잘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청년들의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는다. 생각들이 너무 좋아서 자유민주주의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최근에 2030의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는 이 상황이죠. 참석자들이 힘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부는 또 눈물을 흘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절하는 이도 있었다. 이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충돌이 벌어질 것 같으니 내가 나가겠다, 응하겠다, 공수처로 가겠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전까지도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공수처로 떠나기 전에 부인 김건희 여사를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자리를 비우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절을 떠나기 직전 김건희 여사를 보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토리, 반려견 토리도 보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잠시 다녀와서 10분 정도 머리하고 옷을 정돈을 하고 나가면 또 카메라에 비칠 수가 있으니까 정돈을 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 한 명 그 당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당을 잘 이끌어달라. 그리고 이대로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니 내가 대통령인 게 실감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게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인데 실감난다는 이야기는 이제 SNS에 글을 올렸고,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임기를 앞으로 2년 반 내가 임기 남았는데 그거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2년 반 지금 그 대통령 된 게 지금 실감난다. 이 상태에서 2년 반 더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워낙 초반부터 국정 운영을 책임진 초반부터 좌파 진영에서 일종의 대선 불복을 했죠. 대선 불복했습니다. 0.73%포인트 차이로 진 것이 억울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건을 한 사람이 있죠. 김민웅 씨, 무슨 촛불 행동인가 그거 하는 민주당 김민석의 친형,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목을 베야 된다는 등 이런 망언 거건을 한 김민웅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3주 만에 거리로 나가서 탄핵해야 된다, 물러나라고 외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건 이제 제도권 바뀌고 제도권 안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나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탄핵을 입학해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그리고 갖가지 프레임을 막 걸었죠. 특히 김건희 악마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가짜뉴스,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 갔을 때도 가짜뉴스, 무슨 빈곤 포르노, 이런 것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미국 가서 그 첫 한미 관계 돈독해 하러 갔는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거 프레임 걸어가지고 그 소동을 벌였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는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계속 그 30%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 3%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은 요새는 1%, 0%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부터 막 프레임을 치니까 무조건 묻지 마. 막 발목 잡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악마화하고 하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때
지지율 조사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20%, 30%까지 지지를 합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이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 지금 2년 반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핵심에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끌어왔죠. 무슨 후쿠시마 괴담을 이재명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단식을 하면서 이 뭐 국회에 가서 소동을 벌이지 않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무더기 탄핵, 일 좀 하려고 하면 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임기를 2년 반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만났는데 이미 모든 각오를 하셨다. 특히 감사원장까지 탄핵, 체제해 이 이야기를 직접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원장을 탄핵하느냐.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그 이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그 감사를 하고 그 감사원장을 탄핵, 체제해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재인이 임명했던 좌파 성향의 이 감사위원이 이 감사원장 직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감사원장을 탄핵을 해버린 겁니다. 감사원 접수하려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만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수사는 그 수사고 지금 수사권도 없다고 하는 그 수사는 수사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대응을 할 논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내란이 왜 죄송합니다. 그 계엄이 왜 내란이냐.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계엄이 왜 범죄냐. 계엄의 요건에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것은 계엄 선포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의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정말 본인의 대통령인지도 착각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발목이 잡혔는데 지금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실감이 난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대통령 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마음 편하다. 감옥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원래 간주에 있어도 잘 나가지도 못한다. 이제 격려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것도 이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느냐. 국정운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이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겠다는 일단 뭐 국회의원들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지만 그런 취지에 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도 남기고 갔습니다.